7월, 일본에 재앙이 온다. 한 장의 만화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 한 줄의 예언에 강대국 일본도, 경제 중심 홍콩도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지만 오직 한 도시만이 달랐습니다. 예언보다 먼저 움직인 곳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감정 대신 시스템을, 불안 대신 과학을 택한 약소국의 수도.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 최초의 시민, 참여형 방제훈련을 단행한 서울은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왜 일본과 중국까지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리우입니다. 홍콩 지질공학부에서 도시재난 대응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의 한 만화가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홍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7월에 큰 재앙이 온다는 예언을 한 거죠. 처음엔 그저 인터넷 소문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그 만화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미리 그린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홍콩 거리마다 불안감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생수와 비상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일본행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예언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때는 2018년 태풍 망쿠트가 홍콩을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데이터 분석만으로 70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엔 그냥 지나갈 거야라고 했는데 저만이 위성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며 분석한 결과였거든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새 데이터를 뒤졌죠. 바람의 패턴, 기압 변화, 해수 온도까지 모든 걸 종합하니 한 가지가 보였어요. 태풍의 진로가 예상과 달라질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경고했을 때 동료들은 사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심지어 상사는 과도한 경보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결국 정말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미리 대피한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그 이후 홍콩에선 저를 데이터의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을 믿는 사람일 뿐이죠. 하버드 도시계획학과를 나온 후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예언보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데이터예요. 제 책상 위엔 태풍 망쿠트 당시 구조된 8살 아이가 보낸 감사 편지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제 신념이 더 확고해집니다. 예언 소동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홍콩에서 긴급 아시아 방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어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전문가들이 모였죠. 주제는 일본 지진 예언에 대한 과학적 검토였어요. 저도 홍콩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온 장 웨이청 박사였죠. 중국 지진국 산하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즉시 반응했어요. 박사님, 과학적 근거 없는 예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러자 장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라 박사님,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이죠. 회의 중에 계속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데이터와 통계를 강조했고 장은 직감과 전통적 지혜를 언급했죠. 예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때로는 과학보다 직관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장의 말에 제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런 식이면 영원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라 박사님,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고 싶다는 제스처였죠. 저도 그의 생각을 더 알고 싶었어요. 홍콩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마치 학술 대회장 같았어요. 저는 차트와 그래프를 들이밀며 통계를 강조했고 장은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직감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장 박사님, 당신의 직감으로 태풍 망쿠트를 예측할 수 있었나요?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데이터로만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둘 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예언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저는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가겠어요. 동료들이 모두 놀랐죠. 왜 하필 서울이냐고 물었더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을 보고 싶거든요. 서울 종합방제센터는 ICT 기반 통합 관리로 유명하죠. 사실 서울을 택한 이유는 더 명확했어요. 홍콩도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서울은 달랐거든요. 예언 같은 소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과학과 시스템으로만 대응하는 도시였어요. 무엇보다 서울은 시민 참여도가 압도적이에요. 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풍 망쿠트 이후 저는 더 완벽한 방제 시스템을 꿈꿔왔거든요. 밤늦게 자료를 뒤지면서 서울의 합동훈련 영상을 봤어요. 와, 이게 진짜 도시 방제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죠. 서울 종합방제센터의 시스템을 소개한 논문을 읽을 때마다 호기심이 더해졌어요. 2002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ICT 기술 기반의 119 소방방제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재난 발생 시 통합 지휘와 대응을 담당하는 진짜 컨트롤 타워였어요. 서울은 감정보다 논리로, 예언보다 과학으로 접근하는 도시예요. 제가 부서 회의에서 설명할 때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 가서 많이 배워와. 우리도 발전해야 해. 그런데 웬걸 장 웨이청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그도 서울행을 발표했더라고요. 한반도도 일본만큼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서울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그의 목적은 확실히 달랐어요. 서울의 허점을 찾아서 자신의 직감적 접근법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뻔했거든요. 공항에서 만난 우리의 표정이 걸작이었어요. 서로 피하려 했지만 같은 비행기, 심지어 옆자리였죠.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속으로 투덜거리며 짐을 올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서울 방제 시스템 자료를 정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 방제 매뉴얼도 다운받았죠. 한편에선 장이 중국 고전을 펼쳐들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풍수 관련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라 씨, 혹시 서울 가서도 그 차가운 데이터로만 판단하실 건가요? 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 박사님은 서울 가서도 풍수로 지진을 예측하실 건가요?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도 됐어요. 서울에서 과연 누가 옳은지 판가름 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선진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잖아요. 서울아, 나를 놀라게 해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완벽한 방제 시스템이 뭔지 제대로 보자. 장도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의 치열한 경쟁이 이제 서울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 종합방제센터에서 시스템 분석에 한창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미소 지진과 해양 판균열 징후가 포착된 거였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중얼거렸죠.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태평양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3배 이상 활발한 미세 진동이 관측됐거든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건 뭔가 큰일의 전조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즉시 반응했어요. 현재 일본 해역에서 평상시와 다른 지질 활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발표를 했죠. 저는 즉시 홍콩 본부에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주의보를 내려야 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관측 결과예요. 그런데 홍콩과 중국은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언론들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난리를 쳤어요. 뉴스 앵커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일본 만화가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보도했죠. 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 관측 결과라고요. 홍콩 동료에게 전화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홍콩 시내에서는 일본 여행 취소가 급증했고 심지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반면에 서울은 전혀 달랐어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담당자가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해역의 지진 전조 현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서울시는 예방 차원에서 2단계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합니다. 그 브리핑을 직접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무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업무를 설명하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현재까지의 과학적 데이터로는 이라며 팩트 기반으로만 대답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재센터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부서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죠. 누구 하나 예언이 맞나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과학적 근거만 얘기했어요. 장 웨이청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침착하죠? 중국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시스템의 힘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대응이죠. 그때부터 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직감적 접근법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예언보다 실제 데이터를 믿습니다. 지금 일본 해역의 상황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과학적 현상이지 미신적 예언의 실현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역시 서울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죠. 하룻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사라 씨, 서울시 대응이 너무 이성적인 것 같지 않나요? 위기 앞에서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차갑다고요? 이게 바로 진짜 대응의 품격이라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패닉 상태가 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장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장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민심이 흉흉해지면 우선 달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때로는 과학적 근거보다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요. 태풍 망쿠트 때도 제가 감정으로 판단했다면 70명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침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실시간 훈련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둘 다 참여하게 됐죠. 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지진 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입니다.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시죠. 훈련이 시작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게 실전 같았거든요.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뛰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각자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차분하게 움직였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소방서, 경찰서, 병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장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사람들의 진짜 감정이나 불안은 어떻게 달래죠? 이렇게 차분한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한 준비예요. 예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서울 시민들이 차분한 이유는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끝난 후 저희는 참여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니 마음이 놓여요. 정말 지진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장인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줄 몰랐어요. 안심이 됩니다라고 했죠.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봐요, 장 박사님. 진짜 안정감은 미신이나 예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과 준비에서 오는 거예요. 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시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대규모 방제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죠. 관광객도 포함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실시간 훈련이었어요. 저는 기대가 됐어요.
진짜 시스템의 위력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훈련 며칠 전부터 서울 곳곳에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에서도 계속 알렸죠.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전시민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외국어로도 안내했어요. 훈련 당일 저는 명동에 있었어요. 토요일이라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죠. 갑자기 모든 휴대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세요.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쇼핑하던 사람들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던 사람들도 차분하게 일어났어요. 관광객들도 시민들을 따라 움직였죠.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하게 대피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무원들이 미리 정해진 대로 안내했고 승객들은 침착하게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백화점과 사무빌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도시의 힘이구나. 더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미국인 관광객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This is amazing 을 연발했어요. 외신 기자들도 대거 몰려왔더라고요. BBC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런 훈련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적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CNN 기자는 장 웨이청에게도 물었어요. 중국의 대응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해요. 훈련이 끝난 후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평가했어요. 오늘 훈련에 98%의 시민이 참여했고 평균 대피 시간은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수치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씨, 이번 훈련을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이게 준비라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졌어요. 대신 진정한 감탄이 섞여 있었죠. 외국 언론들이 이 훈련을 대서특필했어요. 서울,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시민 참여형 훈련의 모범 사례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진짜 시스템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장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정말 다르네요. 감정보다 시스템으로, 예언보다 과학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장의 고백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그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해역의 미세 단층 운동은 계속 관측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런 관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예언이 틀렸나? 아니면 더 큰 게 올까?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죠.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곳은 예언이 거짓이었다고 했고 어떤 곳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요.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 국제방재 포럼이 열렸어요.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죠. 주제는 데이터 기반 도시 방재 시스템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지진은 닥쳐야 끝이 아닙니다. 준비가 시작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언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서울이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태풍 망쿠트 사례도 소개했어요. 2018년 제가 데이터 분석으로 70명을 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감이나 직감보다 훨씬 정확하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예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진 전조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언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관측의 결과죠. 장 웨이청도 그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대신 뭔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라 씨, 서울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시스템의 중요성을요. 포럼이 끝난 후 장이 중국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 방제 시스템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보고서에서 장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직감과 전통적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시스템 없이는 진정한 방제가 불가능하다. CBS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예언 소동이 결국 헛소동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헛소동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방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말했죠. 서울은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해졌고 시스템은 더 견고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위기 대응이에요. 홍콩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질공학부에서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상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내가 옳았어. 우리도 서울처럼 바뀌어야 해. 일본 해역의 미세 지진은 계속 관측됐지만 큰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과학적 관측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죠.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사라 씨,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시민 참여형 경보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서울에서의 한 달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진정한 방제는 예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울이 바로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어요. 태국 방콕시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시민 참여형 방제 훈련을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대만 타이베이도 마찬가지였죠. 싱가포르에서는 서울 종합방제센터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서울시와 방제 분야 MOU를 체결했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드디어 진짜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특히 장 웨이청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그가 베이징에서 발표한 내용이 화제가 됐거든요. 서울형 방제 시스템의 중국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경보체계 구축안을 발표했어요. 장의 발표 내용을 나중에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적인 풍수와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와 체계적 시스템 없이는 현대적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중국 국가지진국에서도 서울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공식 시찰단을 파견해서 서울 종합방제센터를 견학했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국에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홍콩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질공학부에서 서울형 통합방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팀장을 맡게 됐죠. 이제 홍콩도 서울처럼 바뀔 때가 왔어요. 상사가 격려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방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에서도 서울의 시민 참여형 훈련에 주목했어요. 도쿄도에서 공식 대표단을 보내 서울의 훈련 방식을 벤치마킹했죠. 한 일본 관리가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앞서지만 시민 참여와 체계성은 서울이 훨씬 뛰어나네요. 이런 말을 듣다니 감개무량했어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했어요. 홍콩 명보에서 서울은 혼란 속에서 기준이 됐다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기사에 제 인터뷰도 실렸죠. 예언의 소동 속에서 서울만이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CNN에서도 서울 세츠 뉴 스탠더드 포 디제스터 프리페러드너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서울의 방제 시스템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어요. 홍콩과 서울의 방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라는 명목이었죠. 시상식에서 서울시장이 말했어요. 사라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 국제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었어요. 태풍 망쿠트 때는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이번엔 시스템의 힘을 세계가 인정해줬거든요.
역시 시스템이 답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번역해서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필리핀 마닐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세안 전체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장 웨이청이 마지막에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기억나요. 사라 씨, 서울에서 진짜 방제가 뭔지 배웠습니다. 이제 중국도 바뀔 것 같아요. 함께 아시아의 방제 수준을 높여봅시다. 정말 뭉클했어요. 이제 서울은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으로 대응하는 도시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아시아 도시들이 그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어요. 아시아 도시 방제 네트워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됐거든요. 제목은 예언보다 앞서간 도시 서울이었어요. 강연 당일 20개국에서 온 방제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아니라 불안을 이겨야 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됐어요. 2025년 봄, 일본 만화가의 예언이 아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시스템으로 대응했죠. 제가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진정한 방제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 있습니다. 서울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태풍 망쿠트 경험과 서울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설명했죠.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강연 중간에 영상도 보여줬어요. 서울의 시민 참여형 훈련 모습이었죠.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시민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각 기관들의 모습에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서울 시민들이 차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과학을, 불안이 아니라 준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필리핀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 웨이청이 무대에 올라온 거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서울을 비판했습니다. 너무 차갑다고 감정을 무시한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장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은 대응이 아니라 신뢰를 준비했습니다. 예언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과학적 시스템으로 안정감을 줬어요. 장이 계속 말했어요. 중국도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델을 참고해서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사라 박사님과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고백에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그렇게 대립했던 장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강연 후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국 대표는 내년에 서울형 훈련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베트남 대표는 서울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서울시 관계자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라 박사님, 유엔에서 서울의 방제 시스템을 세계 표준 모델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아,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은 예언의 소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학적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지켰고 그 모습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됐죠. 이제 많은 도시들이 서울을 따라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서울은 예언보다 앞서간 도시가 됐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준비한 도시,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승부한 도시.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